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젊었을 때 조심해야지 중요하죠. 60대, 70대, 80대에도 이거를 유지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프렌즈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이가 시리거나 시큰하다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엄청 많죠. 겨울에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가 시리거나 시큰한 이 증상이 꼭 충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업무나 공부에 좀 집중하거나 잘 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를 꽉 무는 습관을 이제 이 악물기라고 하는데요. 이갈이라고 하는 습관하고도 같이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질문하자면 이거 왜 생길까요, 이게? 원인은 정말 많고요. 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습관, 생활습관. 예를 들어서 딱딱한 거나 질긴 거 자주 드시는 분들, 지포나 오징어 그런 것들 많이 드시는 분들, 아니면 뭐 오돌뼈 즐기시는 분들, 등심 먹을 때 떡심 드시는 분들. 뭐 생활습관에서는 뭐 턱을 갠다거나 아니면은 엎드려 잔다거나 좀 옆으로 이렇게 잔다거나 이렇게 턱을 조금 안 좋은 힘을 가할 때, 아니면은 직업적인 것도 있어요. 가수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아, 노래 그래요, 부르는 직업, 그래요. 아니면은 뭐 강사 같은 거. 운동선수도 그럴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뭐 역도 선수야 당연하겠지만 아, 여기 네. 꽉 무는 힘을 굉장히 생활 중에도 많이 하겠죠. 이게 물어야 이게 최대 근력이 나오니까 사실 이게. 그렇죠. 물어야지. 맞아. 네,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식습관인데요. 어떤 게 딱딱한 음식인지 조금 뽑아왔거든요. 쥐포, 당근, 마른 오징어, 땅콩, 단무지, 찹쌀떡, 바게트, 단감, 불고기도 있어요. 여기 카라멜, 전병 과자, 갈비찜도 이제 뼈로부터 이제 골막을 이제 벗겨낼 때. 그렇죠. 그러니까 LA가 먹을 때 그걸 먹어야 되는 거고. 우엉조림, 깍두기, 사과도 썰어서 드시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네. 범쌤이 이 중에서 안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없죠. 네 좋아하는 것만 쓴 거 아니냐? 저 쥐포를 별로 안 먹어요. 저는 다 좋아요. 여기 있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한국인한테 약간 좀 불리한 것 같아. 저희 보철과에서 이제 한국인들의 식습관하고 치아의 파절이나 뭐 마모와의 연관성을 항상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좀 딱딱한 걸 많이 먹고 있다. 이거를 섭취 지수라고 해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 딱딱한 거일수록 지수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좀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 비해서 지수가 높게 나왔다. 일본보다도 높게 나왔어. 배추김치도 목록에 있었는데 우리 맨날 없으면 못 사는 배추김치도 꽤 높은 섭취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지수들을 많이 가져와 봤는데요. 충치 치료나 뭐 발치한 적 없고 이런 정상 치열에서 교합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정상 치열이고 튼튼하고 하면은 힘이 더 잘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틀니를 끼시면은 씹는 힘이 예전만 못하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우리 수치로는 거의 절반으로 표현하거든요. 절반이지만 전체 틀니 하면은 실제로 하면 거의 절반 3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죠. 완전 틀니 같은 경우 정상 치열보다 뭐 절반 이하의 어떤 저장력을 가질 정도로 고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쵸. 저장력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젊은 연령에서 더 되게 습관이 잘못 들어서 강한 걸 많이 먹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 교합력이 450뉴턴 정도. 여자가 남자보다 한 5%에서 15% 정도 낮은 교합력을 뭐 좀 골격근량이 적으니까 생기는 현상이고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났다고 느꼈어요. 여자가 그만큼 딱딱한 거 많이 먹죠. 많이 먹죠. 이 20대에 아주 건강한 치열에서 측정해봤더니 1400뉴턴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요. 평균치가 450인데 거의 3배네요, 3배. 그렇죠. 이렇게 평균 수치를 상회하게 되면은 이를 꽉 물었을 때 치열의 파괴적인 어떤 퇴행적인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60대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30-40% 정도. 60대에서는 그만큼 치아를 잃거나 치료를 많이 하면서 교합력이 좀 많이 따라가면서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치아가 먼저 망가지면서 교합 효율이 줄어드니까 저장력이 약해진다. 결국 이제 치아가 건강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젊었을 때 너무 짱짱하다고 해서 그쵸. 무리하게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무리하게 사용하지 진짜. 않게 조심해야지. 중요하죠. 60대, 70대, 80대에도 이거를 유지한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약물기가 나타나는 약간 부정적인 약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아에서 손상이 생겼을 때 시리거나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 이제 크랙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크랙 생긴 경우에 이제 찌릿한 통증. 그러면 이거 극심하게 아프거든요. 못 참을 정도로. 치아가 닿을 때마다 엄청나게 아파요. 잇몸이 안 좋을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기도 해요. 그럼 이런 증상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이제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걸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교모입니다. 어금니 쪽에
나타나는 이제 교모죠. 자가 진단 해볼 수도 있는데요. 분화구처럼 부페인 모양, 그 다음에 에나멜층이 하얗게 덮고 있는데 윗면이 깎이면서 노랗게 나오지, 약간 노랗게. 노랗고 주황빛 아니면 뭐 갈색빛을 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이 보인다. 이거는 거울로도 볼 수 있어요. 앞니 쪽에서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앞니 요거 여기 움푹 패였는데 요거 메꿀 수 있냐? 라고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사실 메꿀기가 난감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윗니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움푹 패인 거기 때문에 꽉 물거나 갈면서 생긴 거니까 이거를 예쁘게 하려면은 좀 제한이 있어요. 서로 맞물려서 생긴 분화구 모양인데 그거를 볼륨을 높여버리면 윗니가 또 닿기 닿아버리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철 치료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치 않은 경우 웬만하면 이제 적응하면서 나아가게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심하면은 이제 전체 보철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두 번째, 크랙인데요. 크랙은 금이 말 그대로 가는데요. 스스로 관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바로 치료하지 않고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한번 보는데 주로 이제 찌릿한 증상, 좀 날카로운 통증이 있을 때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치경부 파절. 앞니에서 이렇게 잇몸 상부에 반달 모양으로, 반달이 아니죠. 초승달 모양으로. 그쵸. 반달이. 여기는 반달이네요. 네. 범위가 큰 경우는 반달일 수도 있겠지. 네, 이렇게 완전히 움푹 깨지는데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응력이 저기에 축적되면서 파절돼 나가는, 주로 이제 강한 교합력 때문에 그렇고 이 악물기 때문만으로 생기진 않고 어떤 치아든 간에 거기가 좀 강한 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종교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악물기를 통해서 어금니 같은 곳에 이제 마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면은 앞니에서도 변형이 좀 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치부의 어떤 지지 상실, 어금니가 받쳐주는 그 지지가 없어지면은 앞니에 부하가 많이 가면서 앞니 사이가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중년 이후에 갑자기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 예뻤는데 앞니가 자꾸 벌어지고 삐뚤삐뚤어진다. 아랫니가 삐뚤삐뚤해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에는 교합력이 영향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이 악물기가 심하시면은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 치은퇴축. 치은퇴축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들 보면은 교모도 잘 보이고 치경부 파절도 보이고 크랙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쵸. 자세히 보면은 잇몸 퇴축도 있어요. 잇몸이 조금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이것도 거죠. 마찬가지로 좀 힘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 악물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를. 치료는 이 증상별로 다 다를 텐데요. 원칙은 그냥 뭐 깨지거나 마모됐으면 그걸 복구하는 거거든요. 외형을 복구하는 건데 이 약물기 자체는 이를 꽉 물면은 우리가 근육이 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근육이 위로 올리는 근육이잖아요. 이게 좌우 불균형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같은 힘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미세하게 좌우로 불안정이 생겨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꽉 물었을 때도. 이거에 치아에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치아가 울퉁불퉁하니까 뒤틀리는 힘을 받아요. 이거를 이제 비틀림 회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물리적인 용어더라고요. 이렇게 비틀리니까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마모되기도 하고 맞아요. 걸리는 데가 있으면 다 마모되겠죠.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마우스 가드나 스플린트 같이 교합 공간 사이에 한 3mm 이상의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이 비틀림 회전 운동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 스플린트나 마우스 가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몇 가지 있어요. 마우스 가드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갑자기 주의할 걸 물어보다니. 포인트가 뭐냐면은 수의적으로 내가 근육을 쓰는 상황이냐, 내가 네. 무의식적으로 쓰는 상황이냐. 말랑한 거를 이제 스포츠나 운동할 때 사용해서 보호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힘을 줄 때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깨어있을 그렇죠. 테니까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랑한 걸 써도 무방한데요. 충격을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게 질겅질겅해요. 질겅질겅. 질겅질겅 하면은 턱관절에 이제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주무실 때 말랑말랑한 제품을 끼시거나 기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우스 가드를 본떠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치아에만 딱 맞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교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틀림 회전 운동을 차단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턱관절에도 좀 문제를 만들 안 좋을 수 있죠. 맞아요. 치아는 맞아요. 보호할지언정 맞아요. 턱관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딱딱한 장치, 스플린트 장치라고 하죠. 이런 교합 안정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합 안정 장치가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쵸. 항상 상담 받아보시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자기 뭐 본 떠가지고 만드는 그런 식으로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내가 괜찮은지 진단을 좀 사실 받아보셔야 돼서요. 치과에서 꼭
상담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약물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